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의 야외 조각공원에는 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꼽는다면 아마 이 조나단 보르프스키의 노래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이 이 작품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미술관 정원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작품들을 많이 기억하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미술관 앞에서 본 기억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흥얼거리는 낮은 음악 소리도 귀에 자꾸 맴돌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만든 조나단 보르프스키는 1942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음악가셨고요. 작가의 어머니는 원래 건축을 하시다가 나중에 예술가가 되셨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라났고요. 8살이 되던 해에 작가의 부모님은 이웃에 계시는 화가 할아버지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작가 할아버지는 사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각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보르프스키는 자연스럽게 미래 진학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순수 회화와 함께 산업 디자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고 유용한 것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네기 멜론이 그 학교였는데요. 대학에 진학해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평면에 그리는 회화보다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조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조각으로 전공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보르프스키는 인체를 표현하는 작업들을 많이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작가의 작업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노래하는 사람의 경우도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많이 보신 망치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망치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으로 꼽히는 워킹맨 같은 경우에도 걸어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토록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를 가진 인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가의 작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보르프스키가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1960년대에 반전의 문화와 히피 문화가 번성하던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보르프스키는 일찍이 신비주의나 요가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인간의 조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조각 작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보르프스키의 작품에 대해서 관람객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은 노래가 무엇인가요? 어떤 노래이고 누가 부르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작가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보르프스키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고요. 조각 스튜디오 안에 항상 작은 소규모의 음악 녹음 스튜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녹음한 노래이고요. 사전에 어떤 악보를 쓴다거나 곡을 작곡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노래를 담은 것입니다. 작가는 이 노래를 포함해서 다른 노래들을 모아서 앨범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노래가 좀 슬프다라는 의견을 주신 관람객이 계셨는데요. 사실 보르프스키는 슬픈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명상적인 부분을 담아서 노래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어디서 날까요?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리는 작품에 보시면 입부분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작품 안에 포함된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전기로 돌아가나요? 배터리를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작품은 전기를 통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은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외에도 다른 곳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쿄에 가면 신주쿠 도시 한가운데에 작품이 서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작품과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은 참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보르프스키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도 광화문에 가시면 망치질하는 사람이 설치되어 있고요. 강서구 화곡동에 가시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보르프스키의 작품은 아주 간단 명료한 시각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미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기 어렵다, 혹은 뭐가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르프스키의 작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편안하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런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예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다 라는 명제를 본인이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이 많은 부분에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수련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작가의 믿음이고요.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스튜디오를 자연 속으로 옮겨서 은거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르프스키의 작품은 공공조각의 사례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시를 걷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조각 작품을 만나게 되지만, 사실 조각 작품의 존재를 그렇게 의식한 경우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라고 보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진부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조나단 보르프스키의 작품은 특징이 주변 환경과 참 잘 어울리고 겸손하게 서 있으면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잘 어우러지고 겸손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과천관의 이 자리가 참 잘 어울린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작가는 사실 작품의 위치 선정에는 참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미술관에서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름다운 과천의 이 산과 이 환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